반갑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를 꿈꾸는 영어 강사 이종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 만나게 됐고요. 그럼 일단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저는 현재 그 대한민국에서 한 3, 4위 정도 규모가 되는 중형급 편입학원에서 편입영어 독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입영어 독해라 하면 거의 뭐 상위권 학교 기준으로는 거의 미국 GRE 영어 시험 같은 느낌의 아주 어려운 독해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영어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독해 대표 강사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대표 강사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독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짧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그냥 아주 쉬는 시간에 잠깐 어디 뭐 이동하다가 잠깐 볼 수 있는 아주 쉬운 독해의 원리를 조금씩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이제 이 영상을 저랑 함께 하신 만큼 이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들을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이루시는 그 목표가 무엇이든 그 목표를 아주 빠른 속도로 이룰 수 있게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번 잘 숙지해 보시고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로 어떤 게 좀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어떤 게 좀 어려웠는지 어떤 방법에 대해 듣고 싶은지 같은 거를 자세히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앞으로 어떤 걸 공부하게 될 거냐, 바로 영어 독해라는 걸 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영어 독해를 공부를 하게 되면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많이 읽어보고 잘 해보면 된다, 내지는 해도 잘 안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꼈다면 영어를 읽으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학습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한들 여러분들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아니에요. 이제부터 제가 영어 독해라는 걸 연습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꼭 좀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빠른 방식으로 독해를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말할 거 없이요. 제가 이 독해를 할 때 필요한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 첫 시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독해할 때 필요한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PPT를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 여기 보시면 독해할 때 세 가지 원칙이라고 나와 있죠.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영어 문장을 본다는 건요, 그 영어 문장을 보면서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이렇게 읽었으니까 난 이런 걸 잡아내야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할 줄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독해할 때 필요한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릴 거예요. 물론 이것에 선행돼야 하는 건 뭐가 있냐면 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영어 구문이 내가 아주 부족하다라고 느끼신다면 구문도 꼭 같이 병행해 주셔야 되지만, 하지만 구문 공부를 그냥 대충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그 세 가지 원칙을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원칙이에요. 저는 지금부터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볼 거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영어 문장의 한 문장을 읽을 때 어떻게 사고할 것이냐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전체 지문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게 세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요,
영어 독해라는 걸 공부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한 문장 한 문장을 잘 읽으면 된다 라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 문장의 뜻을 어떻게든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이게 아주 잘못된 습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말로 된 책을 읽을 때 그렇게 한 문장 한 문장만을 읽으려고 노력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웬만한 글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연습을 영어로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예요. 한 문장을 볼 때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한 문장을 볼 때요, 어떤 식으로 연습해 주시면 되냐면, 그냥 나는 깔끔한 한국말로 해석했어 라고 끝낼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했으면 이 안에는 어떤 관계가 숨어 있는지를 보려고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 문장에 어떤 소재 간의 관계가 있다면 나는 이 소재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즉, 가령 어떤 A라는 게 있고, 제가 이거를 여러분 쉬운 예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화이트보드로 잠깐 가서, 그림을 제가 잘 그리는 건 아니지만 잠깐 한번 볼게요. 어떤 영어 문장을 봤더니 A라는 게 보이고 B라는 게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얘를 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앞으로 이 A라는 것과 B라는 것을 어떤 관계로 봐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PPT를 가서 보시면요, 어떤 두 소재가 나왔을 때 나는 이 두 소재를 인과관계로 볼 것이냐 아니면 반대관계로 볼 것이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로 볼 것이냐 반대관계로 볼 것이냐. 이렇게 읽었으니까 이 둘은 인과관계로 보면 되겠네. 이렇게 읽었으니까 이 둘은 반대관계로 보면 되겠네. 라는 것들에 대한 훈련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는 얘기죠. 와닿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한번 이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과관계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삼형식 문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여러분을 일반적으로 영어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우시냐면, 주어는 은느니가라고 해석을 하고 목적어는 뭐 을르리라고 해석을 해서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한다라고만 배우실 때가 아주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근본적인 독해 실력을 키우고 싶다면 그렇게 그냥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요, 그걸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주어 때문에 목적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또는 주어에 따라서 목적어가 달라진다 같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또 오형식 문장에서도 주어가 원인,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부분을 결과라고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는 얘기죠. 읽었으면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예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장이 아니에요. 내 여자친구는 바꿨다, 나를 많이, 이렇게 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는 나를 많이 바꿨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냥 이거를 여자친구는 나를 많이 바꿨다라고 끝낼 게 아니라요, 우리는 앞으로 얘를 어떻게 읽을 거냐면, 여자친구 덕분에 내가 많이 변했다. 어때요? 여기를 지금 어떻게 봤죠? 원인처럼 봤고, 내가 변한 걸 결과처럼 봤죠. 여자친구 덕분에 내가 많이 변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The problem, 그 문제는 당신의 성적에 영향을 줄 것이다. 자, 그럼 문제가 원인, 당신의 성적을 결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에 따라 너의 성적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문제가 영향을 준다는 건 문제 때문에 뭔가 성적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관계성을 먼저 파악하는 훈련이에요. 이 관계로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한국말을 읽을 때는 이 한국말의 구조를 어느 정도는 쉽게 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하지만 영어라는 건 해석이라는 중간 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간과하고 놓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영어 문장을 봤을 땐 어떤 소재가 써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 두 소재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렇다면 반대 관계를 보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인과관계 먼저 잠깐 볼게요. 오형식 문장도 있는 걸 제가 잠깐 깜빡했어요. 오형식 문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I made her happy. 나는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줬다. 됐죠?
이게 뭐냐? 내 덕분에 그녀가 행복해졌다. 이런 거예요. 항상 인과관계를 가지고 읽겠다는 건 이런 겁니다. 내 덕분에 그녀가 행복해졌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3형식 문장과 5형식 문장에서도 인과관계.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뭔가 문장을 읽어드린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이 관계성, 인과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영어 문장을 읽었을 때도 그냥 읽었네라고 넘길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어떤 관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지? 라는 걸 판단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 관계가 되는 것도 한번 보면요. 얘가 오프셋이 상쇄하다, 보완하다, 보충하다, 무의미하게 만들다 같은 뜻이 있어요. 이 뜻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심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술은 그 문제를 보완해 줬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술이 그 문제를 약간 해결해 주게 된 거죠. 그래서 기술과 문제는요. 얘는 문제를 일으키는 거, problem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 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니까 기술과 문제는 서로 반대 관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게 바로 보자면 한 문장을 볼 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가 되겠고요. 자, 이제 독해의 첫 번째 원칙을 봤어요. 어떤 한 문장을 읽을 땐 소재 간의 관계에 집중하자. 인과관계, 같은 말인지 반대말인지 같은 반대 소재인지 같은 것들을 집중하자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독해할 때 두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은 바로 뭐냐면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볼 때예요. 자, 그렇다면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어떤 영어 문장과 그 다음 문장을 봤을 때 이 두 문장을 이어주는 훈련을 하는 게 독해라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 독해가 지금까지 어려웠던 이유가 뭐가 있을 거냐면요. 이 문장 읽은 거 따로, 다음 문장 읽은 거 따로,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에 급급한 거죠. 분명히 다음 문장을 읽을 땐 앞의 문장에서 읽었던 걸 가지고 판단해 줘야 되는데 앞의 문장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만 가지고 또 다음 문장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중간쯤 왔을 때는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를 이어주겠다는 생각을 하는 연습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바로 이게 있어요. 어차피 영어 독해 지문,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푸시든 공무원 시험을 푸시든 어차피 영어 독해 지문이 문제로 나왔다면 하고 싶은 주제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요. 모든 글은, 모든 문장의 관계는 일단 똑같은 말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는 건데 그 과정에 어떤 반대가 될 만한 신호가 들어가 있으면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반대말로 보면서 접근한다라는 게 기본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그 기본 툴을 장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두 문장을 같은 문장으로 이어주는 연습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문장의 원인끼리 그리고 결과끼리 같은 걸로 보는 경우라고 돼 있죠. 얘도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만 이 좀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할게요. 간략하게만요. 자, 이런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 자, 이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다 그냥 적을게요.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올 때가 있냐면 A 때문에 B가 된다라고 문장이 끝났어요. A 때문에 B가 된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보니까 C 때문에 D가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럼 얘가 여러분 좀만 더 얘가 원인, 자 얘가 결과인 겁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보니 얘도 원인, 얘도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이제껏 영어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명사가 등장했을 때 그 명사 뜻을 어떻게든 내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전 이렇게 봐요. 여기 원인과 결과네. 앞에도 원인과 결과가 A, B가 있었는데 그럼 나는 C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A랑 C는 같은 거고 B랑 D는 같은 거라고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지문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표시를 좀 해놨어요. 자,
the부터 시작해서 grasslands까지가 주어, due to라고 돼 있죠. 여기가 명사, 뭐뭐 때문이다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얘가 결과, 그 뒤에 문장이 원인이 돼요. 여기까지가 interaction부터 hunted까지가 원인.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초기 포유류 큰 동물들의 어떤 지식의 발전은요, 뭐 때문이었냐면 바로 사냥하는 육식동물과 그리고 그들이 사냥하는 초식동물 사이의 상호작용 때문이었다. 지능이 발달한 건 상호작용 때문이었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문장 얘기고, 다음 문장을 봤더니 the interaction이라고 돼 있고 prey까지가 주어, led to라는 게 타동사가 돼요. 야기시키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어떻게 볼 수 있죠? 얘가 원인, 얘 때문에 이렇게 된다가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초록색으로 표시해 둔 것들끼리는 전부 다 원인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걸로 보고, 노란색 표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결과에 해당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보는 겁니다. 얘네끼리 같은 거고 얘네끼리 같으면 이어지는 두 문장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만 뒤집었을 뿐 같은 문장이죠.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문장과 문장의 관계성을 보는 훈련이에요. 읽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읽기 전에 이 구조를 보게 만드는 게 우리의 숙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마지막으로 뭘 하나가 더 뭐가 있냐면, 자, 두 문장을 지금처럼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돼 있다면 보기 너무 좋지만 그 인과관계를 제대로 알 수가 없을 때가 있겠죠. 이 둘을 어떻게 이어주는 거지?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전혀 다른 얘기 같은데 그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무조건 이어주기 위해 쓰는 방법은 앞문장을 결과, 뒷문장을 한번 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친구가 전화가 와요. 친구가 전화 와서 야, 나 진짜 그 남자 좋아졌어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다음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듣죠? 왜 좋아하지? 누군지 안다고 한다면 왜 좋아하지를 생각하면서 듣죠. 그리고 그 뒤부터 친구가 하는 모든 그 남자에 대한 설명은 좋아한다는 거에 이유로 듣죠. 예를 들어 지금처럼 그 남자를 좋아한다. 됐죠? 그 남자를 잘생겼다. 나 그 남자 좋아해. 그 남자 잘생겼어. 이렇게 두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잘생겼다는 그 워딩만 듣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죠? 좋아한단 말에 이어지는 거니까 뭔가 좋아한단 말의 원인처럼 쓴 거네. 그렇다면 그 남자가 잘생겼다는 게 원인, 그 남자가 나는 그 남자를 좋아한다는 게 결과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원인과 결과,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를 이렇게 바라보는 훈련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그 문장인데요. 앞문장이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다 전부 다 여러분들 저 구문 컨텐츠도 올릴 계획이거든요. 그때 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주어가 동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 돼요. 몇몇 아이들과 젊은 사람들은 모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have no idea, 모르다. 무엇이 바뀌어야만 하는지, 자신들의 삶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를 모를 가능성이 있다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문장 얘기는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뭘 바꿀지를 모른다예요. 그 다음 다음 문장을 보니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가 써있죠. 목표 설정은 우리가 보통 장려하는 것이 아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하도록 장려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보통 젊은 사람들에게 목표를 설정해라 라는 걸 장려하지는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이 문장이 원인이고 얘가 결과겠구나. 됐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젊은 사람들한테 목표를 설정해라 라고 장려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뭘 할지를 모르는구나. 여기를 원인, 여기를 결과처럼 보는 방법이 바로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이 두 문장을 이렇게 이어주는 식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모든 문장의 관계는 같은 말 아니면 반대말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 위한 어떤 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걸 바탕으로 전체 지문이 만들어지면 세 번째, 그 전체 지문을 볼 땐 핵심 소재가 뭔지, 글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이 글의 구조가 뭔지를 판단해 주시면 돼요. 이건 언제 할 거냐? 이제 지금부터 다음 회차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랑은 전체 지문의 구조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볼 거고, 그걸 파악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 문장 한 문장의 관계도 한번 살펴볼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지문은 이렇게.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 독해 포인트가
아주 기본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시거나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뭐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영상을 본다면 이대로만 따라해서 꾸준히 갈 수 있으면 무조건 독해 실력은 늘 수밖에 없어요. 독해는 정말 방향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은 만큼 이거는 꼭 한번 숙지해 주시고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한번 숙지해서 연습해 주시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저는 수업을 할 거고요. 여기까지 할 거고 여러분 첫 시간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랫동안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수험생들이 영어 독해 같은 걸로는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힘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